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27일입니다. 늦은 밤인데요. 다들 백신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화이자 백신 2차로 이제 접종을 다 마쳤는데요. 1차 백신보다 2차 백신이 조금 더 아플 거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맞았다가, 조금 머리가 좀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파나돌을 하나 먹었었는데요. 거의 그래도 하루 정도는 누워있다 일어났다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이미 뭐 알고 있으니까 아프기 전에 이제 파나돌을 먹었거든요. 파나돌을 한 2번 정도 먹었는데 그 강도는 좀 약한 것 같지만 그 지속되는 거는 오늘 아침까지도 좀 머리가 좀 무겁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백신 맞으시는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2차를 맞고 나서 또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3차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3차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 빨리 맞으시고요. 오늘은요, FOMC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너무 늦게 전해드려가지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찝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22일 날 FOMC가 있었는데요.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는 예전에 말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전망치에서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제 시장이 호기시하게 좀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망치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다들 아시는 FOMC 점도표인데요. 일단 전망치부터 좀 보시면요. 성장률은 6월달 FOMC 때보다는 9월달에 훨씬 더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한 1.1% 정도 성장이 좀 더딜 거다라고 이렇게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말했던 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꺾이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이 요번에는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가 점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좀 올해 말까지는 좀 갈 것 같아라는 얘기가 이제 바뀌면서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서 6월 달보다 훨씬 더 호기시하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9대 9 팽팽하게 50대 50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할 거다라는 연준 의원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이 호기시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은 이제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한 1%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1.75%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올린다 그러면 한 6.5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그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 중에,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었던가요? 아무튼 그 영상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최고 정점이 한 1.25% 정도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죠. 1.75%까지 올라와 있죠. 일단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를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일단은 이자 상환 비용이 40% 정도가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2번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40%보다 훨씬 더 높게 이자 상환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요 예상대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했던 내용 중에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일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테이퍼링 언제 하겠다라는 말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QE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12월 달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머니스에서는 이제 정점을 한 1.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커머니스 뱅크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2022년에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전에 QE를 좀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QE가 끝난다. 그러면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 3월이었나요? 벤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래갖고 QE를 시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10년 4월 달에 QE가 이제 종료를 했는데 바로 5월 달에 그리스에서 그리스 위기가 이제 터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더블 딥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다시 벤 버냉키 의장은 2010년 11월 달부터 2011년 6월 달까지 2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죠.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니까 바로 유럽 6위가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QE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추이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물론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상을 몇 차례 좀 가져가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얼마 전에 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QE가 끝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틀리게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나중 일은 어떻게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웨스트팩에서 본 자료에서는요. 호주 중앙은행이 9월달 통화정책에서 테이퍼링을 내년 2월달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1월달에 한번 또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달에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을 좀 말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웨스팩 보고서 내용에서는 2월부터 5월달까지 한 30억 달러로 또 10억 달러 줄일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서 한 7월이나 이제 8월 달 정도에 QE가 이제 마무리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있어가지고 웨스팩에서 이제 먼저 나왔긴 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가 있게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호주도 이렇게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테이퍼링을 내년에 중반기에는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공급 차질을 이제 많이 빚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재료 구하기도 좀 힘들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운임료라든지 배송비도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급 차질이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병목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차질들이 빚게 되면 가격이 뭐 올라가는 거는 당연지사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뭐 소비자 물가 쪽으로 전가가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지속적으로 좀 높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급 차질이 언제쯤이면 좀 풀리냐라는 서베이를 한 게 좀 있습니다.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 정도면은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공급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얘기한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가 조금은 좀 높게 유지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내용이 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일단은 뭐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빅토리아 주하고, 캔버라하고, 장기 락다운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뭐 뉴사우스웨일즈까지 다들 이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일단은 경제가 11월 달에 좀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좀 잡혀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